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우리 촌철님들이 방송 전부터 유튜브에 미리 접속하셔가지고 서로 안부도 나누고 네네.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이비의 옷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데요. 땡칠이 오빠님, 하얀 옷 입으셨네요. 제이비는 얼굴이 까매서 하얀 옷이 어울려요. 화내요. 그동안 칙칙했어요. 앞으로는 하얀 옷만 입으세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고요. 세탁비. 주원님, 스튜디오가 환해졌네요. 제이비의 하얀 셔츠 처음 봅니다. 서정훈님, 종배님 옷에서 상큼한 봄내음이 나네요. 등등 많은 분들이 제이비의 하얀 셔츠에 주목해 주셨는데 보고 싶으면 다들 지금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희 유튜브 팀이 급하게 화면 밸런스를 좀 맞추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가죽 점퍼를 좋아하는 이유는 안 빨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옷은 그런 말씀은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대척점에 있는 게 하얀 옷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하얀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냥 이게 이거밖에 없어서 입었습니다.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유튜브 때문에 매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네. 눈이 부시다고 하니 종종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체 반사판이 지금 되고 계셔가지고요. 네. 네, 아무튼 자주 입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입고 왔는데 근데. 네. 아무튼 자. 이제 네, 넘어가도 재미타임즈 이제 될까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담은 끝내고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릴 텐데요. 먼저 어제 하루 국회에서 아주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 막상법 즉각 중단하라! 오늘 봤더니 대검에서 권한쟁의나 이런 것들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조차도 누가 할지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왜 자꾸 위헌이라고 그럴까요? 검찰 수사권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세요. 검수완박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민주당입니다.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네. 어제 국회가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정리 좀 할까요? 네. 본회의 열렸고요. 필리버스터 진행이 됐습니다. 자정으로 4월 국회 회기 끝나서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가 됐고요. 이제 3일 30일이 될 것 같은데요. 본회의가 열려서 일단 검찰청법 수정안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왜 3일 뒤냐? 임시국회를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려면 최소 공고기간이 3일 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이고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 일단 열려가지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또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또 자정을 기해서 종료가 되고 다시 3일 뒤에 또 임시국회 열어서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고 그러면 5월 3일이 돼서야 개정안 처리가 끝나게 되고 그러면 당일 정부에 송부하면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아마 이런 일정표를 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국무회의가 뭐 저녁에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청와대고 이게 조율이 됐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조율이 됐다고 봐야 뭐, 되겠죠. 이렇게 일정표를 짰다면 그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정표를 짜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뭐 조율이 됐다고 치고 주목할 점은 어제 이제 그 본회의에 올라갔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서 일부 수정됐거나 일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올라간 건데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종류를 규정한 조항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이었는데 그걸 등으로 바꿨습니다. 네, 원래 합의안에는 등이었는데 그걸 중으로 법사위에서 고쳤다고 저희가 어제 짚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로 돌린 등으로 거죠. 바꿨다는 거죠. 두 번째,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이 범인에 의해 한한다며 이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오. 왜 이렇게 했느냐? 둘 다 그저께 밤이었던가요? 법사위에서 이게 처리가 될 때 그 직전에 여야가 문구 조율해서 합의를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난리통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민주당 안이 그냥 통과되어 버려서 본회의로 넘어간 거고 합의본 재수정안이 처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본회의로 넘긴 상태에서 다시 그때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다시 수정안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방점 찍어야 되는 것은 여야 합의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셀프 수정을 해서 다시 본회의에 이렇게 올릴 만큼 했다는 거는 자신들이 무리수를 인정한 거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근데 또 그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밤에 이 법사위에서. 네. 그러면 그 행위는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따라붙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칙에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 명문 규정이 빠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중수청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개특위 구성안, 중수청 설치안도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대 의견으로 이제 담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봤는데 부대 의견에 이게 없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서 사개특위가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카바를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네네. 중수청 설치안이 지금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중수청 설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라는 조항도 얻게 되면 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다 이게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네. 만약에 뭐 이건 뭐 이거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 귀착이 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도 그다음에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정상화라는 주장도 다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제2단계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귀착이 된다면. 네. 네. 지금 사나야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맹이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8840님은 여야 합의안인데 그럼 왜 국민의힘은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건가요? 바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숨어있는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네. 요거는 이따 유튜브 청긴노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살짝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면 전략이 같이 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개된 상태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이른바 그 이제 반대 투쟁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아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실리를 챙기는 그 어떤 양면 전략이 지금 구사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럼 법안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2부에서 조응천 의원에게 조금 더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판을 뒤집는 묘수다. 말도 안 되는 허수다. 여야가 공방을 좀 벌였는데요. 일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말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어쨌든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난 모르겠다, 처음 듣는 얘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국민투표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지금 헌법에 국민투표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외교, 국방, 통일과는 상관없으니까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부의권이 대통령에 있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듯한데 문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냐. 이거는 좀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요건에 부합하느냐는 문제 외에 또 하나 가치 충돌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도 이 법안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부터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미 갔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합치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게 병립 가능한 절차냐? 이것도 짚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어제 바로 선관위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네. 국민투표는. 왜냐하면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투표인 명부 작성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바꿨어야 되는데 하여간 국회는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았는데 아직도 안 바꿨다라는 겁니다. 아, 네. 2014년에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아닌데. 아직까지 이걸 안 바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안 바꿨기 때문에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게 지금 선관위 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빨리 국민투표법을 바꾸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당연히 응하고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정광석화 같이 빛의 속도로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은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은 카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꺼냈을까요? 장제원 비서실장의 말 가운데 개인적으로 밑줄 그어야 되는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봤는데요.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따르면 결국 그 짜고자 하는 구도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이냐 회방이냐 이런 구도를 짜서 국민 투표 의제를 던지면 이 자체가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신고 권력의 갈등이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뭐냐면 이건 지방선거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 자정으로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지원할 것이냐 방해할 것이냐 이 구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한때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해서요. 네.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민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성격의 투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보면 물푸레님 국민투표? 국민 의견이 중요하면 청와대 이전부터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4230님 검찰개혁법 국민투표? 청와대 개방은 왜 투표 안 하십니까? 비슷한 의견이시죠. 그리고 4157님 찬반투표요. 장관 임명안도 찬반투표하지 그러십니까? 박찬우님 국민투표 대찬성. 오세훈 모델로 직까지 함께 거신다면요? 라고 해주셨고 이성훈님 내로남불 폭거는 국민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훈님 맨날 국민 하시는데 그래요. 한번 국민투표 해봅시다. 국민투표 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유는 조금 다르시긴 한데 아무튼 여론이 좀 이렇게 나뉘고 있다. 이 점을 좀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제기된 김건희 여사를 거론을 하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라는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이게 바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주는 건가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근데 일단 문제는 이게 지금 보도에 기초해서 논평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근데 이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만약에 내린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왜 지금 안 내리고 있을까? 그러면
이 그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된 뒤에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를 띠고 있을까? 요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을 오히려 좀, 먼저. 네, 일단 타이밍을 또 봐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는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선 집중해 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장관 후보자들 얘기 뭐 하루도 안 빼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혹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번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 추진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제주지사 재직 기간인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1억 1천여만 원인데 오호. 눈길을 끄는 곳은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 전문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마카세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본 적 없어요. JB 좀 사주세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아무튼.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따로 갑시다. 아무튼 점심 7만 5천 원, 저녁 16만 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비싸네요. 네. 근데 원희룡 후보자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을 모두 33번 방문해서 1,065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결제를 했는데 네.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8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식당의 최대 수용 인원이 22명이고 네. 4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 인원이 10명에서 18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 테이블에 쪼개 앉을 수도 근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건데 네네. 식당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자주 왔는데 간담회를 열거나 열댓 명이 온 적은 없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오? 룸 예약이 4명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이상은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죠? 인원수가 안 맞네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 계산은 보통 비서가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 법과 지출 이런 제목을 단 언론도 있던데 네.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논란 지점은 두 가지가 있죠. 표면적으로 김혜경 씨 법화 유용 의혹가 제기됐을 때 원희룡 후보자를 포함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문제는 국민 혈세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주지사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라고 뭔가 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두 번째,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소지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원 제한 어겨가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회식하다가 걸린 공직자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네네. 이거 말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외상했다라는 건데요. 요즘도 외상을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데 네. 요즘 시대에도 외상이 있다는 게 참 희한한데요. 더 희한한 건 제주지사가 외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법인카드 이렇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아니 비서가 이제 계속 결제를 했던 거 비서가 깜빡 잊고 법카를 안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식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외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빡 잊고 안 가져오는 게 여러 번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왜 외상을 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게 법카 사용 내역과 규모를 분산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차 결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뭐냐면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데 청문회에서 규명이 될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JB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음식점 가격이 1인당 점심은 7만 5천 원, 저녁은 16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자가 16명과 간담회를 하느라고 43만 6천 원을 결제했다고 한 날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인당으로 따져보면 27,250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한도가 있죠. 네. 이제 쪼개기다 이것도 그런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네. 8929님 대선 때는 법인카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언론이 좀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네. 원희룡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자고 나면 더해지고 자고 나면 더해지는 상황인데 법카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 또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법카를 가지고 동료 교수들한테 밥을 사면서 자신이 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지지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결제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이견 조정 활동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감사위원 법인카드로 외대 총장 선거 운동을 했다 이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유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이라면. 네. 두 번째, 근데 또 사용 내역은 감사 결과 이견 조정 활동이라고 하면 허위 보고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